여러분, 지드래곤이 컴백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알고 계신가요? 개인 인스타그램부터 유퀴즈 출연 그리고 마마까지. 오늘은 룰라 소년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권지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1. 권지용. 이름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1988년 8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끼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가진 에너지를 발견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결과 지드래곤은 6살의 나이에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지드래곤은 유독 빛났고 그의 끼와 에너지는 프로그램 속에서도 돋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의 스타성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후 지드래곤은 룰라라는 그룹에 눈에 띄게 되어 꼬마 룰라라는 어린이 프로젝트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무대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며 무대 경험을 쌓았고 관객과의 소통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룰라가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그룹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꼬마 룰라 역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8살의 지드래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이 경험은 어린 그에게 무대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드래곤은 태어날 때부터 YG 출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YG 이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1995년에 꼬마 룰라가 해체되고 이후에 가족과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춤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이곳에서 1위를 했었어요. 당시 그 대회의 사회자였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의 눈에 띄어 회사에 지드래곤을 영입했고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8살 때부터 약 5년간 했었어요. SM에서 5년 정도 연습생 활동을 하는 동안 H.O.T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보아, 신화 등이 연습생이던 시절이었죠. SM이 자리를 잡기 전이라 매일 나가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SM 연습생으로 있으면서도 뚜렷한 비전을 갖지 못했던 지드래곤은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합니다. 2. 힙합과 지드래곤 예명. 지드래곤은 친구 집에서 우연히 들은 우텐 클랜의 음악을 통해 힙합과 랩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초등학교 3학년이던 그는 랩에 완전히 빠져들어 랩 가사를 쓰기 시작하고 제대로 배우고자 노력했어요. 결국 그는 피플크루라는 팀이 랩 레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부탁해 그곳에서 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랩과 힙합의 매력에 빠져들며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나갔고 피플크루의 형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으며 점차 성장하게 돼요. 피플크루의 형들은 어린 지드래곤의 열정과 재능을 높이 평가해 그를 자신들의 공연과 앨범에 참여시켰어요. 그 결과 지드래곤은 아주 어린 나이에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하게 되죠. 그의 나이 1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앨범에서 권지용은 지드래곤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한국 힙합씬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은 한국 힙합씬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의 가능성을 본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그를 연습생으로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 YG는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레이블로 진우션, 원타임, 렉시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 중이었어요. 지드래곤은 이곳에서 6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로서의 기본기를 다졌죠. 이때 전설의 짤이 탄생하죠. 지용아, 6년 저 집에 갈래? 그와 함께 연습했던 친구 중 한 명은 바로 태양으로 이 두 사람은 이후 빅뱅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태양 이야기는 다음번에 따로 하겠습니다. 연습생 시절 지드래곤은 여러 곡을 작사, 작곡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는 처음엔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하거나 태양과 힙합 듀오로 활동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양현석은 지드래곤을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생각했고 2006년 GD 태양 대성 탑 5인조 그룹으로 빅뱅이 탄생하게 됩니다. GDN 태양 듀오도 좋았을 거지만 개인적으로 빅뱅 그룹으로의 데뷔는 양현석의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양현석이 다이아몬드라는 그룹명을 만들었지만 지드래곤이 빅뱅으로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빅뱅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라라, We Belong Together, 디스럽 등 좋은 곡들을 발표했으나 당시 K-팝 아이돌 시장과는 너무 다른 그룹이었어요. 당시 아이돌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힙합보다 더 대중적인 음악과 귀여운 이미지, 퍼포먼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빅뱅의 초기 힙합 색깔은 대중에게 쉽게 어필되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 초기 활동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 그룹이 아이돌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다음해 2007년 발표한 곡 거짓말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빅뱅은 단숨에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지드래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기존 아이돌 음악과는 다른 독창적인 스타일과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빅뱅은 이 곡을 통해 힙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중성을 갖춘 K-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빅뱅의 성공 이후에도 지드래곤은 그룹의 음악적 방향을 이끌었어요.
하루하루, 마지막 인사, 카페 등 연달아 발표한 히트곡은 모두 지드래곤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프로듀서로서 빅뱅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었고,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팬들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드래곤은 솔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했어요. 2009년 첫 솔로 앨범 헐트브레이커를 발표한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을 담아냈습니다. 이 앨범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어요. 아직도 뱀파이어 같은 창백한 얼굴과 45,000번 탈색한 노란색 머리는 레전드로 남아있죠. 타이틀곡 헐트브레이커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패션과 비주얼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며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표절 논란에 휘말렸어요. 미국의 가수 플로라이다의 곡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후 플로라이다와 협업 무대를 가지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지디엔태양, 지디엔탑같이 솔로 활동뿐만 아니라 팀 내 유닛 활동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죠. 특히 지디엔태양의 굿보이 마마 무대는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촌스러움 하나 없이 레전드 무대로 남아있어요. 지드래곤은 음악 활동 외에도 패션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그는 단순히 무대 의상에만 그치지 않고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과 활동을 통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2012년에 지방시에서 지드래곤을 아시아 최초 뮤즈로 선정했어요. 또한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2012 기간 동안 지방시에서 협찬을 다했다고 해요. 그 후 각종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는 지드래곤이 입으면 완판을 넘어 리셀이 붙었고,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은 지드래곤에게 옷을 입히지 못해 안달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루이비통의 모회사 LVMH는 지드래곤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에 약 600억을 투자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는 지드래곤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샤넬의 공식 뮤즈로 발탁했습니다. 샤넬뿐만 아니라 펜디, 생로랑, 디올, 크로마츠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협찬을 받으며 글로벌한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원 오브 카인드 뮤직비디오에서 크로마츠와 샤넬 제품이 도배되면서 그 콧대 높은 크로마츠, 샤넬이 이렇게 협찬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지드래곤 하면 피스-1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스-1은 2016년에 지드래곤과 그의 스타일리스트이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스타일리스트인 지은과 함께 설립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 피스-1은 지드래곤의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해요. 피스에서 원을 뺀 것이라는 의미로 완전한 평화에서 일부가 빠져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지드래곤의 철학을 상징해요. 또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브랜드의 컨셉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드래곤의 예술적 감각이 반영된 패션 아이템들을 선보이며 단순히 대중적인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드래곤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예술 작품으로 해석되죠. 브랜드의 모든 요소, 로고부터 디자인까지 지드래곤의 예술적 터치가 담겨 있어요. 피스-1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인 버킷햇, 볼캡, 후드티, 클립 등이 출시했었고, 한참 활동이 많을 당시 출시하면 바로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키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에어포스1 스니커즈, 일명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는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패션 감각과 영향력을 증명했고, 이후 여러 포스와 건도까지 콜라보를 더 진행하면서 나이키와 끈끈한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초창기 발매했던 피스-1 에어포스는 지드래곤의 예술적 감각과 나이키의 스포츠웨어가 결합된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패션을 입는 것이 아닌 패션과 음악, 예술을 결합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K-팝 아티스트의 패션 영역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빅뱅의 멤버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사건들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지드래곤 또한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복귀를 준비하던 중 빅뱅 멤버들의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며 그룹의 활동이 중단되었고, 지드래곤은 이 시기를 자신의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그는 음악과 패션 활동을 다시 계획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또 오랜 시간 지내왔던 YG 엔터테인먼트와 작별하고 갤럭시 코퍼레이션 소속사로 옮기게 되죠. 여러 이슈와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2017년 솔로곡 무제, 2022년 그룹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지막으로 음반 활동이 멈춰 있어요. 마지막 솔로곡으로부터 7년이 지난 최근 개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컴백을 암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이미지로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2024년 마마 어워즈가 3사 퍼포밍 아티스트 라인업에 지드래곤이 나타나면서 컴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패션, 문화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지드래곤. 만약 지드래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곡으로 컴백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